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옳지만은 않다라는. 또한 사람인데 짱하지. 이게 왜 재밌어요? 주변에 없다고 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 딱 옛날 버전, 여기 요즘 버전. 옛날 쯤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정도. 1920년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야? 일제강점기.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얘기한다면은 양자역학에는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근데 양자역학은 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문이거든. 물리학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나뉘게 돼. 딱 1900년을 기점으로 기적처럼 확 나뉘게 돼. 이게 왜 재밌어요? 재밌지? 물리학이 되게 재밌어. 그 기점이 뭐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 동시에 양자역학 두 가지가 새롭게 태동하게 돼. 빛을 연구하게 되면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그 세계를 빵빵빵 발표했는데 노벨상을 받았지. 뭐 상대성 이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빛이 입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논문을 써서 상대성 이론은 이때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래?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어? 시간이 우리에게 뭐 다르게 흘러간다. 공간이 휘어져 있다. 이런 개념을 처음 내뱉거든? 복잡해. 좀 복잡하지, 맞아. 어려워.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되게 스케일이 되게 커. 우주나 막 이런 빠르고 막 이러는데. 근데 양자역학은 이제 원자, 더 쪼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밝혀가기로 하는 그런 과정. 고등학교 시절하고 대학 시절 사이에 인생의 분기점이 된 일이 있었다. 사실상 3년 정도 후지.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도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학생을 졸업하면 공부를 계속 할 건지, 뭐 일을 하려고 하는지 고민하라고 하는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맞닥뜨리게 된다고.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고등학교까지 가서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도 어떤 실습 위주의 수업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아팠다는 거지. 아플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잠자기, 핸드폰, 노을. 벗어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이젠베르크는 뭘 했다? 책을 읽었어. 그리고 생각을 했다는. 책이 어땠다고? 매력적이다라는. 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갔다. 반쯤밖에 이해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이거 어려운 책인데 한 반 정도는 이해 간다. 약간 이런 수학자가 쓴 시간 공간 물질.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 오펜하이머 영화 본 사람 있어? 봤어. 미국에는 오펜하이머가 있어. 독일은 누가 있냐고. 하이젠베르크. 왜 불안했을까? 뭔가 최신 어떤 이론에 대해서 자기는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미넨 대학에서. 미넨 누가 있어? 문제 있어. 하지만 반전이 찾아왔어. 인생이 전화되면서 교수 만나고 이렇게 됐었지. 교수 개가 짖었어. 안 된다고 하죠. 좀 세미나에 들어가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수학 실력이 그 세미나에 들어갈 만큼 된다고 자부했다. 자기도 똑똑하다는 거지.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알아야 돼. 고등학생인데 물리학을 다 알고 막 자기가 똑똑한 거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말을 꺼내고 나서 바로 이게 무례한 부탁임을 깨달았다. 구 버전에서는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수학을 끊는 것이나 다름이 없소.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수학을 하기는 글러버렸구만. 그래서 방을 나왔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읽은 책이 물리학 관련 물리학 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쪽을 좋아하진 않는구나. 약간 이런 의미로.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지 전체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실제로 자기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지. 그래서 아빠한테 다시 얘기해서 아빠 그러면은 수리 물리학을 전공하면 어떨까? 수학이랑 물리랑 같이 섞어놓은 거야. 물리학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 수학을 또 따로 이렇게 묶은 거거든. 보통 수학이라고 하면 약간은 러지컬한 걸 얘기하게 되거든.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서는 약간 실제로 이제 풀어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계산을 누가 잘하냐 그러면 물리학자들 계산 되게 잘해. 어쨌든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이 뭐냐면 원자의 구조를 조금 이렇게 막 자꾸 파고드는 사람이야. 실험 물리학이 있고 이론 물리학이 있어. 아무리 쉽고 당연한 거라도 우리는 실험을 해야 돼. 선생님 야 이거 넣으면은 폭발해 이렇게 하는 거고, 야 실제로 한번 보자 이렇게 얘는 이론 쪽에 관심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험기구, 모터, 유도코일 만드는 걸 좋아했대. 또 이론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지. 하이젠베르크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신중한 정치하는 나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니 이게 되게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지구가 돌고 행성이 돌고 하는 거, 티커 브라해 이런 사람들도 측정하고, 여기 때문에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또 법칙 발견하고,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찾아내고 하는 건데 약간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조모펠트가 내가 봤을 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인격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좀 구술력
이런 물리 해도 일단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일 때는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약간 가능성을 또 종합할 때 되게 세심하게 얘기를 해. 양재라처럼 철학에까지 미치는 커다란 문제들, 철학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일단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럼에도 하이젠베르크는 그걸 굽히지 않습니다. 얘 지금 꽂혀 있거든. 저는 배우에 놓인 철학적 질문이 시시콜콜한, 되게 자극적이지. 나는 수줍게 이의를 제기해. 나는 이게 되게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조모페르트는 수긍하지 않았다. 맞는 말은 또 해줘야지. 왕이 공세에 착수하면은 일꾼들에게 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야. 우리 모두 일꾼이야. 몇 년간 조모페르트 아래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당대 최고의 학자 아래에서 배울 수 있는, 최신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그 학자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철학적 질문을 얘기하는데 원자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철학과 이런 과학 실험과 연계가 되게 자주 일어나. 마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하 1, 마하 2, 여기에 이제 그 사람 이름 붙인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당시에 이제 연력학 같은 경우 이제 원자들의 움직임으로 보고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 사람 되게 막 비방하고 이랬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있다라고 가정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결과적으로는 마하가 틀린 거였어. 너희들이 사는 세계를, 자연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보면서 살 거냐, 이런 문제야. 두고두고 인상이 남았다. 작은 것에도 세심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아루새겨졌다.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럽더라고. 진지하게 받아주고, 너희들의 고민에 대해서 너희들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이고, 너희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나는 그 가을 푸른성에서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1장에 나온 내용이야. 우한저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벡스타인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이거 명품 피아노야. 1920년대에 엄마도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고, 그래서 음악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푸근하시고 단호하시는. 그치. 이 말 너무 멋진 것 같아.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면 아름다운 것이 더 많아질 테고, 실용적인 것을 선택하면 실용적인 것이 더 많아질 테다. 너희들한테도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그래서 각 개인의 결정은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대답을 하는데 약간 좀 찬물 끼얹는 듯한 느낌도. 그래서 사람들은 진로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18세기가 뭐냐면 화성학을 만들어가지고 곡을 만들고 절정에 달하고 끝물인 거지. 더 이상 뭘 해야 되냐? 물리학에 대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구조와 인과율의 유효성이 흔들려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야. 시간은 뭔가 앞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자연의 본질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 이제 새로운 현대 물리학이 열리는 시기야. 정말 핫한 시기야. 여기 신대륙이 열리고 있다는 거지. 너 가고 싶지 않겠어? 아니 그럼 음악도 똑같지 않냐라는. 지금은 이거에 벗어나려고 하는, 멜로디건 리듬이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입장에선 똑같지 않냐라고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토론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친구도 논리적이었던 것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비옥한 신대륙이라는 표현하고 표현의 수단의 어떤 자유하고 이걸 같이 봐도 되나? 제약이 없다라는 거랑 신대륙은 좀 다르다는 의미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바르터가 음악을 그렇게 잘하는데 얘도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문과 이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이야. 다르니까 너희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 미국 같은 경우 내가 물리학을 할까? 아니면 내가 법을 공부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전공하는 애들이 물리학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해.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했으면 좋겠어. 또 그다음에 그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우울함이라든지, 그 처음에 친구나 엄마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연과학이랑 지금 음악 이거랑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의 차이를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본인이 흥미로운 걸 얘기하는 거지. 원자 이론이다라고. 규칙적인 배열이 나타나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하다. 수증기랑 연소, 타고, 물인데 어쨌든 기본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게 신기한 거고,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구나. 물질의 최소 단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음악에서보다 원자 물리학에서. 내가 음악에 관심도 있다. 물리학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150년 전에는 아마도 이제 음악이 지금의 물리학인 상황이지 않았겠냐. 근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해. 모차르트가 우리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는 그저 오탄의
우리 동시대 작곡가들처럼 무조의 실험적 작품을 쓰고 앉아 있으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천재지만 시대를 못 만나면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냐. 하이젠베르크가 뭐라 얘기했어? 약간은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아인슈타인이 12기에 살았다면은 아니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야 근데 너무 큰 그림만 그리지 말자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듯이 살았구나. 주목을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소박하게 살다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음악을 좀 더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이젠베르크도 생각을 했다는 거지. 존 모펠트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왕이 공사에 착수하면 일꾼에게 할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을 하긴 해야 한다는 거지. 음악이든 물리학이든 실험 데이터도 뽑아봐야 되는 거고 반복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좀 색다른 걸 느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발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왕과 일꾼의 비유는 늘 잘못 해석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고 사실 일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바흐나 모차르트 같은 얘기를 하는데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다른 사람들이 퍼뜨려 가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지 않냐. 좋은 관점이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본다라고. 약간 롤프가 약간 이런 얘기도 하지. 그러니까 더 결정적인 부분에서 진보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일꾼들이 일하지 않으면 왕의 광채도 없을 테니까. 자기 진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느린 과정 가운데 지금 음악도 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물리학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의 한 부분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엄마의 의견은 어떤 알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 한 부분이 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종 예기치도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내용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클래식 음악이 만들어지고 뭐 네덜란드 회화가 탄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꼭 뭔가 뻥 터져서 된다기보다는 지금 물리학은 약간 진짜 뻥 터진 그런 느낌. 우리는 지금 굉장한 결실을 볼 수 있는 자연과학적인 시대를 접어들지도 몰라. 이렇게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젊은이를 만류할 수는 없겠지. 네 말이 의견 동의한다. 기밥.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존 모펠트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존 모펠트가 이제 얘기하지. 뭔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그 학생 찾아가봐. 누구? 울프한 파울리, 노벨상 수상자. 저기 가장 재능 있는 학생이다. 약간 내성적이고 사려 깊어 보이는 얼굴의 학생. 파울레 베타올리라고 자기 이름을 딴 그 원칙 프린시플이 있어. 근데 약간 내성적이고 뭐 조심스러워 보인다 그랬는데 엄청 무서운 사람이고 엄청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여기 돼 있잖아. 날카로운 비판자야. 아인슈타인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사람 강의 좀 들을만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명석한 사람이야. 이제 물어보는 거지. 나는 이론 물리학 하고 싶은데 실험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원자 이론하고 이제 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크가 상대성 이론을 보면서 뭔가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으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원자 쪽으로 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련이 있는 거지. 기기 다루는 거 중요하지. 실험 기초한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근데 일단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 오늘날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대가들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 물리학이 실험 물리학자들에게는 너무 좀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상태다. 이미 없는 개념들이 등장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개념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수상적인 수학 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접어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수학이라고 하는 추상수학이 약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부분은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유감스럽게 우리는 스스로의 분야를 제한하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어. 이게 지금 파울리는 약간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자기가 그 최전선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의 어떤 틀을 조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추상적인 수학 언어가 쉽다. 똑똑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순수 수학자가 될 거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 물리학이랑 수학은 또 달라. 린데만 교수가 수학적 정확성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리 물리학은 약간 어림하고 이런 것도 좀 들어가. 관점이 조금 달라. 물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물리에 관심 있는 애가 유진이 얘기한 것처럼 수학 관심 있다고 얘기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학자의 대열에서 탈락한 거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것이 자기한테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 나뉘어야 되는 건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이론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명확한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 일반상대성 이론 논문 하나 썼다는 그런 또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자기 업적을. 그러면서 닐스 보어 들어봤을 때 원자의 구조를 잘 모르지만 일단 이렇다라고 보자라고 했거든. 근데 그 통찰력이 너무나 제대로 뚫어본 거야. 근데 얘기하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 모순을 제거하지는 못했다고. 보호 스스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몰라도 발표하라는 거야. 자기가 아는 거에서. 여기서 또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나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알고 있는 사람은 선입견이 잡혀버리니까. 네가 유리해라고 하는데, 물론 모른다라는 게 꼭 아니야, 네가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라면서 농담을 하는 거지. 하이젠베르크 입장에서는 그들을 얘기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니까 뭐 파울이 얘기해. 난 순수 수학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다. 푸들 이제 약간 이제 늘 악한 것을 원하지만 늘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힘의 일부. 파우스트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싶었는데 결국 파우스트는 선하게 돼서 천국을 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됐다. 아인슈타인 나오는 물리학에 관한 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진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으면. 그 엄마가 그 일꾼 되게 중요해.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 뭔가 하면서 확신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일꾼도 당연히 중요한 거야. 나는 결국 수학보다 물리학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꼭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옳지만은 않다라는 게. 그래. 그거 되게 중요해.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때 그냥 좋아하는 것이었구나. 다른 것도 얼마든지 의미가 있고 재미가 분명히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얘도 적극적으로 찾아갔지. 심지어 수학을 하겠다고 갔어. 근데 생각이 바뀐 거야.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지. 친구랑 이제 엄마랑 얘기하는 좀 대화하는 거. 나도 그게 되게 새로워.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피아노 해본 거 어때? 근데 엄마랑 친구랑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있고. 처음 교수한테 가서 세미나 열어달라 했는데 듣자마자 제 하이젠베르크도 또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어릴 때는 좀 약간 그랬다. 새내기 느낌. 또 되게 유명한 수학자 있거든. 존 내시라고 그 게임 이론에 되게 정통한 사람이 있거든. 아인슈타인한테 그냥 찾아가. 그래서 막 얘기를 해. 그 사람도 노벨상 탔거든. 아인슈타인 들어보고 얘기를 해. 자네 물리학 좀 더 공부하고 와야겠네. 되게 나도 인상적인 부분이었어. 근데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고 찾아가고 한다는 거지. 너희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돼. 그 교수가 볼프강 파울리한테 막 물어봐도 된다고 했을 때 그 하이젠베르크도 되게 똑똑했을 텐데 물어볼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신기해. 그치. 그런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 그래서 대가게 배우라고 하는 거야. 주변에 없다라고 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야. 내가 아는 거를 상대방이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 더 깊이 생각해도 되고 더 믿어도 되고 스스로를. 너희들의 진로에 대해서 너희들의 결정이 이 사회를 바꾸게 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